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이제 TSMC와의 격차를 좁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나오고 있었죠. 저 시설 투자와 또 이게 설비 라인 증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TSMC와의 격차를 계속 좁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쪽 파트는 그쪽 파트고요. 또 다른 파트 쪽에서 굉장한 또 포부를 밝혀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기대하고 있던 이런 파운드리 쪽도 또 증설을 하는가 싶은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 그래도 아직 고점 부근에서 잘 머무르고 있고요. 사실 뭐 7만 원 언저리를 쉽게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의외로 뭐 여유 있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잘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굳건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그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것처럼 셀트리온 형제들이 살짝 주춤하면은 방지턱을 넘는 것 마냥 진짜 막 이렇게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또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역시나 순간적으로 출렁이고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반영을 시킨 다음에 지금 또 가파르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 하락 계수 종목을 또 보시면 상승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단지 수급이 조금 찝찝합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오늘 마지막에 장 막판에 어떤 청산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장 상황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기관 쪽은 양시장 매도, 그 다음에 개인만 홀로 매수세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만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내년에 이제 생산량을 한 20% 정도 확대를 시킬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미지 센서 쪽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세계 1위가 소니예요. 소니인데 이제 내년에 그 디램 팹이라고 해가지고요, 팹이라는 건 생산 공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생산 공장 한 곳을 갖다가 이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CIS가 이미지 센서인데, 이 센서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약 20% 정도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G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로봇, 이쪽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제품에 이런 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센서 반도체인데, 그래서 이 CIS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비를 이제 전환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높이고 또 매출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왔는데, 우리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쪽으로는 21%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CIS 그 세계 1위가 일본의 소니예요. 소니가 한 44% 정도인데, 요거를 좀 추격을 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좀 하나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 라인은 그쪽 라인인데, 우리 또 하나 어제 이제 제가 신문을 좀 보다가 신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미국에다가 파운드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싶은 어떤 그런 액션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종이 신문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좀 적인데, 아무튼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그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인근에다가 축구장 한 140개를 합친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틴시의 그 의회에다가 용도 변경 신청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 용도 변경을 신청한 건 맞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운드리를 위한 것인지 또 다른 쪽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게 없다라고 밝힌 게 삼성전자 측의 관계자 측의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지 매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갖기 위한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로 한 부분 쪽에다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지금 당장 뭐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거 좋아요. 그런 포부 좋고, 방금 이미지 센서 쪽 뭐 일본 소니 잡는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당장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겠다보다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활용할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 팩트는 뭐냐면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물론 다른 타기업이나 동종업계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 많다 적다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현금이 어쨌든 적지는 않아요. 뭐 많다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거침없는 어떤 투자와 또 설비 증대와 이런 걸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뭐 어떤 기업이든 추격을 하기 위해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기업은 현금이 없거나 정말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뭐 손가락 빨고 2위인 걸 그냥 인정하고, 예를 들어 2위다 3위다 하면 인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만큼 우리가 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전하게 또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과정에 우리가 탑승을 하기에는 정말 딱 제격인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까지 이뤄왔던 그런 발자취 또한 굉장히 엄청난 성과죠. 사실 이것 또한 엄청난 성과인 건 맞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준 이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현재 기준으로 7만 원이네, 8만 원이나 뭐 이런 걸 논하기보다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바라보고 먼 전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당연히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수익률로만 기준을 포커스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보기엔 좀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그만큼 매력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다른 채널을 보다가 뭐 하나 봤는데 지금 뭐 다른 데서 채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알고 있어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긴 그렇지만, 택시 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택시 기사를 하셨고 오랜 시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 오셨는데, 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자산이 많이 불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뭐 그분의 성향이 이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존린 선생님 스타일대로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께도 살짝 섭섭한 거는 그래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존린 선생님과 마인드가 똑같아요. 그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걸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그냥 확률적으로 내가 타이밍만 맞추기 위해서 뛰어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사실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물론 다른 뜻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똑같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누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똑같은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는 단기적으로 복리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논할 수는 없는데, 사실 방송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좀 섭섭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단기적인 매매를 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 있어서는 좀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겸손하신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타인의 어떤 그런 우려감, 이런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신 건 맞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종목 가지고 30% 먹기보다 어차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주식장은 매일 돌아가고 그날 주목받는 종목들도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한 종목 가지고 쭉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은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에서는요,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실생활 속에 우리가 좀 쓰일 건 쓰이고 이렇게 생활의 여유를 갖고 싶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아마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한 절반 가까이는 그런 목적이신 분들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유동적인 자금, 물론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윳돈이라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정말 힘든 어려운 선택하셔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드가 부풀어 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그렇게 부풀려 놨을 때
조금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성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고 내가 잘됐다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성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제 회원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변호사 공증이니 뭐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원님들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한 종목 가지고 뭐 크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물론 목적은 누구나 같지만 그날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나머지로 이렇게 충분히 메꿀 수 있고, 이 수익률을 다 합하면 이걸 제외하고도 거의 30%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복리의 개념을 좀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인 겁니다. 제 취지는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꾸준하게 끌고 오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건 챙기는 전략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좋은 거 알죠. 최근에 근데 너무 많이 과열됐잖아요. 쭉 끌고 가는 건 맞지만 이미 시세를 한번 줬으니까 일부라도 분할 매매를 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비중을 축소시켜라.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실 거면 축소시켜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종목 가지고 오래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한 번에 분산 투자해서 그럼 리스크도 좀 최소화되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률을 계속 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많이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하셨는데 저랑 함께 하시면서 7,8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 어떤 날은 뭐 20만 원 벌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1, 200만 원씩 벌 때도 있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다 보니까 주는 건 챙기고 이렇게 그날 이제 챙겨가는 식, 이거는 매매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다, 무조건 단타는 도박이다, 혹은 무조건 단타가 또 답이다, 이런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자, 잠시 조용한 시간대 회원님들께 숙제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좀 세우는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지켜나가는데 우선 초점을 둘 수 있게끔 기준을 먼저 세워보고 내 투자 성향이 뭔지, 그다음에 내가 가진 시드에서 종목당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계좌를 운영할 계획을 좀 세워보셔라.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랜덤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브리핑을 잘 해주신 분께 또 선물을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이벤트를 또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방금 또 제가 글을 남겨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회원님들을 다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또 동기부여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또 소소한 재미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회원님들과 알콩달콩 잘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고 또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VIP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 중에 중장기로 가지고 오던 종목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오고 있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오래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도 오늘 벌써 시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익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 그쵸? 한국전력도 어제 오늘 시세 잘 나오죠? 이것도 지금 분할로 매도 다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어제까지 또 매도 다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직장인분들, 뭐 계속 내가 빠르게 매매를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분할로서 잘 모았다가 이제 이평선 수렴 및 확장 국면에 있으면서 정배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기둥 뿜뿜 뿜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 지금 이제 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잘 끌고 오고 있고, 뭐 매수하고 나서 지금 약손실인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버려야 될 종목은 버리지만 그렇지 않고서 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또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뭐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손절을 할 종목들은 하지만 또 가져올 종목들은 이렇게 가져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시안 IDT 아직 지금 또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뭐 28,000원에서 28,500원 정도에 한번 1차 매수하시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00원 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해 보시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27,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해서 아직 유효하니까 그대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가 강하게 터진 이 불기둥 시점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 스윙 패턴입니다. 자, 보령제약을 지금 원래 더 빠져주면은 사실상 17,600원대까지는 좀 빠져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21선에서의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근처에서 이 21선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매수 1차 매수하고 17,600원 부근 왔을 때 2차 매수하는 전략, 그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 뭐 단기적으로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분할로서라도 익절을 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쭉 가져갈 거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요. 뭐 배당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이거를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이거보다도 사업에 대한 내용 흐름들을 중간중간에 브리핑 드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종가 무렵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이거 우리 파생시장에서 약간의 해지 전략을 좀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청산을 할 때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지는 뭐 사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긴 했습니다. 혹시 모를 변동성이 있을까봐. 만약에 큰 변동성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제가 보고 있던 좋은 종목들이 크게 세일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기 위해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편입을 할 겁니다. 오늘 일부는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VIP 회원님들께도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왜? 말씀 드리자마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같이 VIP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남들보다 늦게 들어간다? 단가 차이가 그만큼 나요. 또 남들보다 수익폭이 그만큼 적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갖고 오던 뭐 중장기 종목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쉽게 따라서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뭐 단타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묵직하다는 건 비중이 묵직한 게 아니라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기에 괜찮을 만한 종목들 한 3종목 정도를 제가 뽑아놨는데, 살짝은 아직 단가가 좀 비싸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어쨌든 조정 나오면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편입을 할 거고, 유튜브에서는 먼저 공개를 당연히 못하죠. VIP방에도 오픈을 안 했는데 아직. 그렇죠? 조정 나오면 추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뭐 어그로 끌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VIP님들이 요 2개월에 44만원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하루에 요즘 참 식사 비용도, 한 끼 식사 비용도 굉장히 비싸졌죠. 저도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기본이 뭐 13,000원, 15,000원씩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6, 7,000원대, 7, 8,000원까지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특을 먹으면, 국밥 한 그릇 특만 먹어도 10,000원 돈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의 식비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좋은 성과가 있는지는 마침 그런 거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기분, 내가 먹고 즐기는 건 즐기되 또 살도 빠져서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한 끼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도 얻고 교육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주식시장을 좀 스마트하게 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부담 없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라이브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라이브 참여하셔서 또 많은 소통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